첫 번째 방법으로 선택한 게 바나나. 바나나. 그러니까 아니 근데 보통 우리가 노랗게 잘 익은 그런 바나나를 먹지 시뻘건조한 그 덜 익은 바나나를 먹어야 썰어 돼요 보이는 이게? 그거는 발이죠. 껍질의 기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껍질의 기준. 바나나를 보통 초록색에서 노란색, 그다음에 다 익으면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단계별로 효과가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제일 큰 차이가 바로 저항성 전분입니다. 저항성 전분. 그렇죠. 저항성 전분은 처음 들어보는데? 그래요? 네, 이렇게 우리의 이제 소화계는요, 이 전분을 이제 포도당 단위까지 분해한 뒤에 이 체내에서 흡수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저항성 전분이란 이 전분 중에서도 이 소화 효소에 의해서 잘 분해되지 않는 전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전분도 이제 탄수화물의 일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잘 분해되지 않는다는 건 이 포도당으로 변하지 않아서 체내 흡수가 어렵고 또 이제 포만감을 오래 이렇게 유지시켜준다는 뜻이거든요. 저항성 전분은 위장이 아닌 대장에서 대부분 흡수가 되는데요. 대장이 우리 장에서 가장 끝부분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가 천천히 진행이 되고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거 또 하나 그리고 1g당 2kcal로 일반 전분의 절반 정도라서 착한 탄수화물인 거죠. 착한 탄수화물. 봐봐요. 그러면 이게 노란 바나나보다 덜 익은 바나나가 저항성 전분이 더 많다. 그러니까. 그래서 더 좋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맞나요? 아유, 뭔 얘기를 하면 척하면 척으로 바로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덜 익은 이 초록색 바나나가 아무래도 노란색 바나나보다 저항성 전분이 무려 20배 가까이 더 많이 들어있다고 그렇게나 합니다. 많이? 엄청나네. 게다가 이 덜 익은 바나나가 말이죠.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글루카곤을 자극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뱃살도 빠지고요.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맛이 없는 거. 맛이 없고. 먹기 힘들죠.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 그치, 많이 먹어야 된다는 한 거. 송이 아까. 아까 한 송이를 먹어야 된다고 했나? 한 송이를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와. 어떻게 되냐면 바나나 100g에 저항성 전분이 4.7g이 들어있는데 저항성 전분의 하루 권장량이 30g입니다. 몇 배 이게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5, 6에 30이야. 저항성 전분의 하루 섭취량을 다 먹으려고 하면은 그린 바나나 700g 한 송이를 한 개가 아니라 한 송이를 다발. 와. 매일 드셔야 되는 거예요. 못하지. 뻐더더덕 안 돼, 뜯어서. 안 돼, 안 돼. 그 특별했던 게 또 하나가 있었는데 가운데 그 밥이었는데 찬밥이었단 말이죠. 맞아요. 이것도 그럼 저항성 전분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일단 그 갓 지은 밥하고 찬밥의 칼로리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네. 칼로리 차이는 없다. 그런데 어. 중요한 건요. 먹고 났을 때 그 이후에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의 차이가 확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저항성 전분이 많은 찬밥 같은 경우에는 혈당이 덜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비만인을 대상으로 네. 저항성 전분 식단과 일반 식단으로 나눠서 체중 감량의 효과를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요. 네. 8주간 저항성 전분을 꾸준히 섭취한 참가자들은 평균 2.8kg의 체중 감량과 함께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됐다고 합니다. 오, 그렇구나. 아니, 저는 집에서 실제로 밥을 이렇게 한솥 해가지고 그걸 소분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하나씩 먹을 때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죠? 그럼 그때 일단 이게 식은 밥이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그냥 다이어트를 생활 속에 실천하고 있었던 거네요? 안타깝게도 네.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뭐야? 찬밥에 저항성 전분이 많이 들어있는 이유는 밥을 차게 식히는 과정을 반복할수록 아밀로스라는 전분이 저항성 전분을 많이 생기게 하는데요. 밥을 냉동하는 경우에는 전분 주변의 물이 순식간에 얼어서 이 전분이 움직이지 못해 저항성 전분이 생기지 않는 거죠. 네. 아니 결국 다이어트는 탄수화물이 정말 네.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나이가 들수록 영양소를 더욱더 균형 있게 챙겨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무작정 굶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살이 찐다 생각했을 때 덜 먹는 게 뭐예요? 탄수화물. 탄수화물.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거. 밀가루로 만든 그런 햄버거, 햄버거. 피자. 빵. 빵, 파스타. 피자, 라면, 파스타, 뭐, 다 난리 났어요. 자, 근데 가장 먹고 싶은데 야식으로 덜 먹는 것 중에 하나가 피자, 파스타 같은 빵. 서구화된 식단이잖아요. 근데 요걸 자주 먹으면 살이 찝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파스타 섭취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이태원? 이태리.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맞습니다. 네. 이태원 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 EU 국가 중에 비만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요거트 많이 먹는 거기 덴마크. 덴마크? 덴마크. 아니야, 지금 스웨덴. 스웨덴. 문제를 북유럽. 앞에 스웨덴. 그걸 낸 거 보니까 추리력이 또 조금. 우리 얘기하려고 이탈리아? 역시 우리 이재용 선배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오. 탄수화물 섭취율도 가장 높고 네. 어. 비만율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습니다. 어. 너무 신기하지 이게 않아요? 이탈리아다? 아니 말도 안 돼. 파스타를 그냥 많이 먹는 나라잖아. 그렇죠. 파스타가 탄수화물이잖아요. 근데 그걸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어떻게 비만율이 낮아? 이게 뭐 말이 안 맞지. 앞뒤가 안 맞다. 응. 얘기가 좀 신기하고 좀 앞뒤 안 맞는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죠? 네.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오, 왜냐하면 팩트야.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EU 국가 중에 46%로 가장 낮은 비만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도 낮은 비만율을 유지하는 이유 궁금하시죠? 네. 그건 바로 그 고대 곡물을 먹는 식습관 때문입니다. 아니 혹시 아까 그 영상 마지막에 먹었던 그거 네. 맞는 거예요? 역시 대장님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예, 맞아요. 체중 감량은 물론이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준 사례자의 핵심 비법 그게 바로 파로다는 거고. 파로 그래 파로. 네, 이렇게 사례자는 이제 건강하게 이제 탄수화물을 섭취하기 위해서요, 이 파로로 밥을 지어서 드셨는데요.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먹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먹어도 일단 포만감이 생기고요. 무엇보다 흰쌀하고 같이 먹었는데 부드러운 거예요. 진짜? 색은 안 그래 보였거든. 꺼끌거리시죠. 까슬까슬하죠. 박혜경 씨가 한 공기를 다 못 먹던데 신기하다. 포만감이 생겨서. 근데 파로라는 곡물이 좀 생소해요. 이게 뭡니까? 네, 파로는요, 이 12,000여 년 전에 이제 고대 곡물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마 우리 세계사 어릴 때 공부할 때 이런 벽화 하나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저기 이 벽화 속에 이 황금빛의 곡물이 보이죠? 봤어. 네네. 이게 미래 조상님이라고 불리는 에머밀, 보통 파로라고 이걸 네. 합니다. 고대 곡물이라고 하면 영양적으로 걱정이 좀 되실 수 있는데요. 식이섬유나 비타민, 단백질 등 약 60가지의 영양소와 다양한 기능이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인데요. 파로는 당의 함량이 굉장히 낮고 적게 먹어도 포만감이 금방 느껴지고요. 항산화 성분이 또한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왔노라. 뭐야? 보았노라. 이겼노라. 예. 난 파로를 먹노라. 먹어야겠다. 자, 이게 로마 전성기를 이끈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시죠? 네. 아시죠? 예. 아. 파로는 이 카이사르 황제가 사랑한 황제의 밀입니다. 이 고대 로마에서 가장 널리 퍼진 곡물이자 로마 군대의 주식 바로 파로래 파로. 네, 파로는 영양 성분이 뛰어나고 또 포만감이 높기 때문에 과거 로마 시대 이탈리아, 유럽 쪽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전쟁 중에는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병사들에게 파로가 좋은 식량이 돼준 거죠. 이 파로가 건조한 지역에서 잘 자라거든요. 근데 이탈리아에서도 가장 건조하고 추운 지역인 토스카나 지역에서 이거를 굉장히 엄격하게 종자를 보관해서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슈퍼 곡물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렇구나. 아니 근데 그 탄수화물을 먹는다는 거는 그 당을 섭취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곡물들을 많이 먹는다고 당을 아예 섭취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그 각설탕 한 개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네. 각설탕 한 개가 약 3g 정도라고 네. 해요. 3g. 그런데 밥에 콩 많이 섞어 드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완두콩 같은 경우에는 100g당 한 4g으로 각설탕 한 개 반 정도 되는 양이 오, 들어가 그렇구나. 있거든요. 거기다가 요즘 건강 곡물로 많이 알려진 카무트. 예, 요게 당이 7.84g. 각설탕 한 2개 반 정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이해되죠? 아니 근데 우리가 콩밥 지어서 먹는데 건강을 위해서 네. 콩만 넣어서 짓는 분들 없잖아요. 그렇죠. 쌀과 섞어서 네. 짓는데 야 그러면은 백미 그 흰쌀밥에다가 콩을 넣어서 지으면 당분이 엄청나겠는데? 그래서 내가 파로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실 파로 속의 당 함량은요, 100g당 2.4g.
각설탕 한 개의 양도 안 안 됩니다. 되네. 그래서 앞서 오. 말했던 같은 밀 종류인 카무트보다는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은 거예요.